네, 오늘은 사례관리, 제5장 사례관리의 기능과 사례관리자의 역할,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추석 지나고 첫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수업이 있어서 제가 이제 추석 전에 녹음을 하다 보니까 조금 좀 헷갈려서, 네, 아무튼 추석 연휴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워낙 특성을 부려서 여기 가시지 못하게 하고 또 자제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많이 좀 당황스럽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추석을 준비하면서 아이들도 좀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들을 그냥 좀 고민 중입니다. 내려오지 말아야 되니까 해야 되나 어떻게 고민 중이긴 한데 그래도 아이들은 보고 싶어서 좀 내려왔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쨌든 이제 다가오는 추석 행복하고 즐겁게 그리고 추석을 지나고 수업을 보시게 될 거지만 즐겁게 시간을 좀 쉬시면서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수업은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례관리의 개요 중에서 제5장 사례관리의 기능과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차례는 사례관리의 기능, 그 다음에 사례관리자의 역할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의 기능과 사례관리자의 역할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계속 사례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사례관리의 역사, 그 다음에 사례관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사례관리 기능과 역할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회복지 사례관리자가 수행하는 이제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클라이언트를 처음에 만나서 클라이언트의 그 사례관리 이용자의 욕구 충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적인 서비스 활동을 전개를 하는 부분도 있고 직접적인 서비스와는 또 별도로 사회복지 기관 간의 연계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 다른 서비스 기관이나 실천가를 소개해주거나 연계해주는 그런 간접적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천의 중심에 바로 사례관리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신 거고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역할들이 직접적인 역할, 간접적인 역할로 나눠서 구별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하시게 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중심적인 시각을 좀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역할이나 기능들은 훌륭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계시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각 사회기관마다 아니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전문가로서 권위와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 기술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지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수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청하는 부분이라든가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 공감과 배려의 능력, 또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시각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다, 소양의 문제다, 또 기본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긍정심리학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긍정심리학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클라이언트를 바라보고 또 아니면 저희는 이제 사회복지사니까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시각들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도 긍정심리학,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하는 게 좋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긍정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자 하는 것들을 표현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행복을 느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자기의 만족을 느끼는 부분들이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 있는 거고 마음에 있는 중심에 뭐냐? 상대방에 대한 배려, 공감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나갈까? 오랜 시간, 긍정심리학에서 선두주자였던 그 하버드 대학의 마티 셀리그먼 박사나 아니면 그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은 뭐냐?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공감 능력, 그 다음에 상대방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 발전을 위한 노력들,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한 노력들, 그런 개인적인 노력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런 바탕 위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까지도, 그 다음에 공감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아,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 오랜 사회에, 그게 종단 연구로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입학생들이 돌아가실 때까지를 한 70년, 80년 정도를 계속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자면 개인의 건강, 필수적인 행복의 요소고, 두 번째, 상대방에 대한 그 공감 능력과 배려 능력, 바로 마음 자세였다 하는 그 두 가지로 압축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 네, 그 사회복지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잘 듣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잘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본다라는 건 뭐냐,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을 가질 거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단점을 잘 찾거나, 실제로 우리 현장에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기관에 찾아오시는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 아니면 사례관리 이용자 또는 사례관리 대상자분들은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욕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무언가 부족한 거, 정신적인 부분이 됐든 심리적인 부분이 됐든 아니면 사회경제적인 부분이 되었든 뭔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게 바로 욕구고, 부족한 부분이 욕구라고 하는 거고,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방법들을 혹은 몰라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지원을 요청하거나 하기 위해서 기관을 또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방문하게 되시는 겁니다. 아니면 사례관리자를 방문하게 되시는 거죠. 근데 그 만나셨을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인테이크, 접수나 면접을 하게, 초기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 초기 상담에서의 첫인상,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클라이언트를 아니면 사례관리 이용자 또는 대상자를 바라봤을 때의 첫 번째 느끼는 감정들이, 첫 번째 보여지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어떤 시점에서 사례관리 이용자나 대상자 또는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직접적인 서비스, 그 이후에 연결되는 많은 서비스들이 성패를 그 클라이언트에게 긍정적인 부분이 될지 부정적인 부분이 될지에 대한 어떤 결과를 가늠하기 위한 시금석이 되더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관리자 선생님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여러분들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이나 아니면 실천기술론, 아니면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배우시게 될 텐데, 아니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도 좀 다루어지기는 합니다만, 네, 환경 속의 인간, 생태체계적 관점에서의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들, 아니면 중요한 변화의 어떤 시금석을, 시작점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제가 여쭤볼까요? 초기 면접이라고. 선생님 혹시 지금 한 3초 내에 여러분의 강점,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들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해볼게요. 3초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3초. 네,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각자의 강점을 3초 안에 5가지 생각해내실 수 있었나요? 네, 물론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그 학교에 늦은 나이지만 산업체에 입학을 하실 각오를 하셨고, 그렇게 마음을 잡으시고 실천을 하셨고, 네, 그래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다른 분들 이제 어떻게 하면 쉬실 수 있는지, 아니면 즐겁게 할 수 있지, 아니면 개인의 취미생활 하려고 하시는데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네, 이런 노력들, 긍정적인 모습들이 벌써 몇 가지가 나오네요. 거기다가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좀 더 훌륭한 사회복지사 되기 위해 노력하실 그런 마음 씀씀이가 벌써 다른 분들보다도 훨씬 아름다우신 분들이시죠. 이렇게 본인의 장점을 찾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떠오릅니다. 선생님들과의 만남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도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잠깐 뵀지만 많은 분들을 제 이미지 속에서 상상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각 개개인 선생님들의 장점들, 다들 너무 아름다우시고 멋있으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강점으로, 장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클라이언트를 처음 만났을 때, 아니면 사례관리 이용자, 대상자를 처음 만났을 때, 아, 저분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인드 가지고 어떤 그분의 욕구를 파악을 하고 그분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들을, 사회자원들을 찾아서 연결해 줄 수 있는지가 바로 시작이 첫 만남에서 클라이언트를, 서비스 이용자 또는 대상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찾아온 클라이언트가 알코올 중독자시고, 아니면 다른 어떤 가정폭력 가해자일 경우에 가정폭력 가해자라는 생각, 아니 알코올 중독자, 아니면 어떤 약물에 대한 중독자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클라이언트를 바라보시게 되면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을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또는 서비스 이용자의 강점보다는 단점이나 약점들을 더 많이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줘야 될 올바른 사회복지 서비스들이나 자원들이 긍정적인 역할들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발생되거나 또는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어떤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적극적인 마인드로, 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바라볼 건지, 약점을 바라볼 건지에 따라서 많은 사회복지 현장, 서비스 실천 현장에서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이 연구에서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론이나 실천 기술에서 이야기하는 강점, 관점, 엠파워먼트 이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시각들이고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하시면서 사례관리의 기능, 사례관리자의 역할들을 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의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서비스 기능, 그 다음에 간접적인 서비스 기능, 이제 뒤에서 잠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통합적인 서비스 기능, 직접적인 서비스와 간접적인 서비스가 두 개가 합쳐져서 통합적인 어떤 서비스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례관리라는 것 자체가 통합적인 서비스를 주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구별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별을 해서 공부를 하시고, 실제적인 현장에서의 서비스 전달은, 기능은 바로 통합적인 서비스 기능들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관리의 기능은 첫 번째로는 직접적인 서비스 기능으로 구별을 해서 보게 되는데요. 자, 직접적인 서비스 기능은 어떤 게 뭐냐? 사례관리 실천 과정을 통해서 문제와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를 직접 도와주는 기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면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서로 직접 교류를 통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상담, 치료, 교육, 또 정보 제공이나 아니면 위기 개입 등을 보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기능들을 이야기를 할 때 상담자,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상담자, 교육자, 또 위기가입자, 지원자, 이렇게 이러한 명칭들로 보통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호칭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간접적 서비스 기능은 직접적인 서비스 기능과는 다르, 이렇게 직접 만나서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맡은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를 다른 서비스 기관이나 실천가 또는 사회관계망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용을 해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에서는 중개, 또 연결,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정, 또 옹호, 관계망 등을 활용을 하게 되고, 이럴 때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역할들을 뭐라고 하느냐? 중개자, 연결자, 조정자, 옹호자, 또는 뭐 점검자 그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직접적인 서비스 기능과
간접적인 서비스 기능은 뭐냐면 바로 그 굴러가는 마차의 수레바퀴처럼 두 가지 역할들을 한다. 그리고 마차가 어느 한쪽 바퀴가 없어지면 굴러갈 수가 없죠.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항상 같이 존재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서비스가 서로 맞물려서 이동을 같이 활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를 소홀하게 다룰 수 없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직접적인 서비스 기능과 간접적인 서비스들이 통합되어 있는 그리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들이 실천 현장에서는 중요시하게 여기고 이러한 통합적 서비스 기능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들이 실천 현장에서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표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교재 97페이지 표 5-1 사례관리 서비스의 기능과 사례관리자의 역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직접적 서비스 기능에는 상담, 치료, 교육, 정보 제공, 위기 개입 등의 서비스 기능이 있고 역할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자의 역할, 교육자의 역할, 위기 관리자의 역할, 지원자의 역할 등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고요. 간접적인 서비스 기능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중개 역할, 연결, 조정, 옹호, 단계방 만들기 등의 기능들을 하고 이럴 때의 역할은 뭐냐? 중개자의 역할, 연결자의 역할, 조정자, 옹호자, 점검자 등의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그 사료관리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서비스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서비스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클라이언트, 사료관리 서비스 이용자나 대상자와 직접 만나서 아까 말씀드린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서비스 전달도 하고 하는 어떤 면대면 서비스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욕구 중심의 사정과 직접적인 서비스 기능으로 구별을 해서 좀 보시게 되면 클라이언트를 욕구 중심으로 사정하고 욕구 중심으로 사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를 실행에 옮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클라이언트를 강점 관점으로 그 사람의 장점을 활용해서 클라이언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방법으로서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것. 또 그러기 위해서 바로 필요한 게 뭐냐?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바라보는 겁니다. 시각을. 아까 말씀드린 인지상정이라는 말씀을 잠깐 드린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업무에 시달려 있고 오랜 시간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서 소진 상태, 번아웃 상태에 들어와 있다라 그러면 그때 만난 클라이언트를 긍정적인 부분으로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강점만 바라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사람으로 바라보고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도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는 전문가로서 업무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천할 때 인간 중심이 아니라 바로 이 욕구를 중심으로 사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들을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적인 서비스 기능에서는 복합적이고 만성적이라고 보는 클라이언트 또는 사례관리 대상자를 돕기 위해서 신뢰에 기초한 우리가 라포라고 그러죠. 라포 형성을 한다라고 그러죠. 이게 신뢰에 기초한 전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상담, 교육, 치료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바로 직접적인 서비스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기존의 개별사회사업,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이야기하는 개별사회사업에서 수행한 것과 상당히 유사한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서비스 제공의 차이점, 어떤 개별사회사업에서 그 다음에 사례관리 사업에서의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개별사회사업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치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자 중심이 아니라 치료자 중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개념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실천론에서 개별사회 사업에서의 직접적인 서비스는 뭐냐? 전문가가 클라이언트를 면접을 통하거나 상담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약물 중독이다,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다, 아니면 뭐 심리적으로, 아니면 PTSD에 있거나 아니면 조현병이 있다라는 이런 전문적인 소견에 의한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의 근거에서 전문가가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약물 치료를 한다라든가 행동 치료를 한다든가 심리 상담 치료를 한다라는 것들을 클라이언트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시행한다는, 그게 바로 개별사회 사업에서의 직접적인 서비스고요. 사례관리에서 이야기하는 직접적인 서비스 뭐냐,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료나 상담을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사례관리에서 이야기하는 직접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 차이를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접적인 서비스다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좀 드려도, 실천론에서 이야기하는 개별사회 사업에서의 직접적인 서비스와 사례관리에서 이야기하는 직접적인 서비스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실천론에서 이야기하는 개별사회 사업은 전문가 중심의, 그 다음에 사례관리에서 이야기하는 직접적인 서비스 중심은 클라이언트의 욕구 중심의 사정과 실천을 하고 있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수업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요, 두 번째 수업 다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